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알파즈입니다. 좋은 하루 보내셨을까요? 어제 미국 시장이 조정을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 시장은 그래도 먼저 선제적으로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입니다. 코스피가 0.78% 정도 플러스 마감을 했고요. 물론 이 중심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같이 최근에 강세를 보였던 종목들보다는 조선주 그리고 금융주가 강세를 보였어요. 조선주를 빗대어서 본다고 하면은 역시나 실적이 받쳐주는 모습이었다. 그리고 금융주 같은 경우는 트럼프 영향 그리고 세법 개정 이런 것들의 영향력이 있으면서 금융주 강세를 보였는데, 특히나 조선주 같은 경우는 제가 24년도에는 하반기도 괜찮다라고 얘기 드렸어요. 23년에는 상반기는 괜찮은데 하반기에는 빠질 거예요 라는 이런 이야기를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조선주 얘기도 한번 해보고요. 또 조선주에 이어서 조선주랑 비교하는 2차 전지 업종에 대한 전반적인 사이클에 대한 설명을 오늘 한번 해볼까 합니다. 그 전에 종합지수를 먼저 본다고 하면은 뭐 별거 없습니다. 이거 어제 빠졌을 때 이런 얘기 드렸죠. 추세의 하단에 오면 일단 죽더라도 반등은 하고 밀릴 것이다. 근데 이거 밀리면 이제 추세가 바뀌는 거다 라고 얘기 드렸어요. 그래서 저는 시장은 강세로 보고 있기 때문에 요 천장 부분에서 내려온 거는 오케이 알겠어, 그런데 이거를 깨는 흐름까지는 생각하고 싶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제가 보는 시장은 그래도 올라간다라고 보고 있어요. 여기서도 저점을 터치할 때 이렇게 고가까지, 고점의 사이클까지는 도달을 하지 못했거든요. 그런 거를 생각했을 때는 아마 이번에는 한번 코스피의 강세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여기서 벌써 갔다 실패하고 갔다가 실패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고가 박스권을 만들 때 들었던 얘기는 요거 우리는 차익에 대한 생각을 해야 됩니다. 미국에서 과열 시그널 나오고 있어요. 그런 생각을 하면서 현금을 조금씩 만들었죠. 그리고 시장이 기어이 21선까지 개파락으로 맞으면서 쭉 강하게 빠졌습니다. 저는 사실 이날 61선 지지받으면서 살짝 올라와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했지만 그런 거 무식하게 그냥 밀어버렸어요. 정말 강하게 밀었다가 이제 반등을 고작 하루 정도 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거 반등 성공했다라고 보기 힘듭니다. 일단 미국이 어제도 반등을 실패했기 때문에 미국 시장의 방향성 전환 이런 것도 우리가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러나 코스닥을 보더라도 더 빠질 자리가 있나 라는 생각이 든다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지난 수요일, 월요일, 화요일 날 이렇게 하단으로 빠질 때 저는 사실은 800포인트 깨는 건 별로 상상하고 싶지 않아요 라고 했는데 어제 시원하게 빼버렸죠. 그리고 진짜 많이 빠지면 790p 이런 것도 얘기를 해드렸는데 거의 유사하게 빠졌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가 안 났다고 했는데 수요일날 한 가지 안 났다고 한 그 포인트가 뭐였죠? 바로 어제 나온 노랑 시그널이죠. 그리고 노랑 시그널 나왔으면은 어느 정도 이제 반대 매매가 보통 나오거든요. 그래서 반대 매매는 플러스 2일입니다. 그럼 당연히 오늘은 엄청난 상승세는 만들기 힘들었겠죠. 그러면서 오늘은 그냥 지지부진하게 수급적으로 찍어 누르는 모습을 보였다. 그래서 월요일 아침까지 반대 매매가 조금 터지면 그 다음의 방향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반등의 라인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 202선 구간까지 한번 올라오는 거 봐야지 추세 전환돼서 우리 시장이 강한 흐름을 한번 만들 수 있겠거니 이런 얘기도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얘기 들었던 거랑 큰 틀에선 바뀌지 않은 거고, 또 제약 업종이 무너지기보다는 지금 기간적 수렴을 한다. 그래서 어제 기가 막히게 얘기 드린 거 뭐였죠? 21선 올라오면 오늘쯤에 만나겠네요. 그래서 오늘까지는 조금 쉬고 다음 주에 이제 제약바이오 업종에 휴팅이 임박한 것에 대한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에 대한 것들을 얘기 드렸는데, 아마 다음 주에는 우리 한번 제약바이오 움직임 기대해 볼 수 있겠죠. 만약에 시장이 오른다면 제약바이오 업종이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 가져보도록 합니다. 오늘 시장 수급을 보면 그래도 나쁘지 않았던 느낌은 강보합임에도 불구하고 코스닥에 오랜만에 상승 종목이 더 많았어요. 미국에서도 러셀 2000이 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장에서 개별주나 중성주 이런 종목들이 상당히 강세를 보였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겠죠. 그리고 코스피에서도 0.85% 마지막 종가까지 땡겨냈는데 상승 종목과 하락 종목이 2배 가까이 차이 나는 오랜만에 상승 종목이 많았던 날이었다. 다만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수급에서 외국인이 이탈하는 것은 상당히 부담이 될 수 있겠죠. 다만 이 외국인이 뭐 자금 이탈이 아니라 삼성전자 하이닉스 팔아서 다른 종목 사면은 우리 국내 기업에 그러면 종합지수는 이렇게 올라와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는 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1차적인 상승을 마치고 이렇게 쉬는 동안에 기간이든 가격이든 다른 종목, 그동안 빌빌거리던 종목들이 이렇게 강세를 보일 수 있으니까 우리 그런 것도 우리 집중해서 체크해 보도록 합니다. 최근에 뭐 이렇게 올라온 종목들 하면은 셀트리온, 삼성 바이오로직스, 뭐 조선주, 금융주 뭐 이런 것들도 볼 수 있잖아요. 자동차도 지금 조금 쉬고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 상승 보였던 종목들에서 이제는 미국 중간 선거의
리스크를 가지고 있는, 예를 들어서 뭐 헬스케어가 대표적으로 될 수 있겠죠. 트럼프가 되든지 해리스가 되든지 헬스케어나 바이오는 크게 영향 없으니까 이런 것들이 수혜가 또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기관이 미친 듯이 잡아줬어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해리스 부통령과 경합을 했더니 4승 1무라고 합니다. 당연히 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조금 더 유리한 고지를 가지고 있는 게 맞기 때문에 기관들이 금융주를 공격적으로 아마 잡아주는 그런 모습이 포착이 되면서 기관의 매수세가 유입이 됐고, 코스닥에서도 개인은 잠깐 올렸으나 역시나 개인을 매도하게 만들고 기관과 외국인이 물량을 쓸어 담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종일 매도세가 나온 걸 보면은 야, 이거 이제 개인 투자자가 국내 시장에서 포기하고 떠나는구나. 지금 특히나 개인들이 싫어하는 막 은행주, 또 젊은 층에서는 조선주 잘 손이 안 나가거든요. 연령층이 있는 층에서는 조선주 매도가 가능한데 연령층이 좀 어린 층에서는 흔히 뭐 MZ세대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2020년 이후에 유입이 된 사람들은 조선주는 사실 접근성이 떨어져요. 그래서 2020년 코로나 유동성 랠리 이후에 들어온 그런 투자자들은 네이버, 카카오 막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다이나믹한 종목들, 막 2차 전지 트렌디한 거 이런 걸 좋아하는데, 지금 공통적으로 이렇게 트렌디한 종목들, 신규 유입된 투자자들을 내보내는, 쫓아내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종합지수 막 올라가면 노련미가 있던 사람들은 아, 그래, 내가 꿋꿋하게 실적주 잡아가지고 꿋꿋하게 버텼다, 이제는 좀 혜택을 봐야지 라는 것들에 대한 혜택을 누리고 있으면 그 다음에는 이제 떠났던 투자자들이 고점 부근에서 돌아오지 않을까, 뭐 이런 것도 우리가 그냥 재미로 한번 추정해 볼 수 있겠죠. 파생시장 수급도 뭐 별다른 거 없었어요. 외국인이 선물을 엄청 잡아준 것 같아도 어제 1조 매도했는데 오늘 1,500억 잡았거든요. 그래서 아직 반등을 추세적으로 했다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래서 미국 시장을 먼저 확인하고, 그리고 우리 시장이 다시 한번 랠리를 만들어간지를 먼저 지켜보는 게 더 중요하겠다라고 얘기 들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매크로는 뭐 특별한 거 없습니다. 미국 시장이 어제 반등하다가 실패해서 엔비디아가 어제 장중에 6% 마이너스 갔다가 플러스 전환했다가 마지막에 2%까지 마감했거든요. 그래서 나스닥도 상당히 엔비디아에 휘둘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지금 이제 엔비디아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AI가 미래 산업에 그렇게 중요한 건 알겠다. 그런데 이거에 따른 캐시카우가 뭐냐? 대체 돈을 어떻게 벌까? 어떤 돈을 벌 수 있는 모델이라는 게 생겨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에 물음표가 생기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는 거다. 뭐 이런 정도로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인공지능 개발한다고 하는데 딱히 막 엄청 돈이 된다, 이건 아직은 없잖아요. 그리고 조선주가 슈퍼사이클 트럼프 수혜까지 받으면서 물 만난 조선주 더 오른다, 뭐 이런 뉴스 나오면서 특히나 다른 건 없고 실적 축포가 가장 큰 원인이었겠죠. 그러면서 뭐 현대그룹도 그렇고 삼성중공업, 하나오션도 그렇고 전부 다 이제 실적이 받쳐주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종목들 잠깐만 둘러본다고 하면은 현대미포도 이렇게 올라와 주고요. 그리고 하나오션, 삼성중공업 최근에 강세는 보이고 있는데, 이거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렇게 올랐잖아요. 이게 이유가 있어요. 삼성중공업과 현대미포, 현대중공업, 하나오션과의 차이가 조금인데 이런 것들도 한번 얘기 들어볼 거예요. 조선주를 얘기하면서 제가 아까 2차 전지랑 비교를 한번 해보자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설명 전에 조선주를 한번 설명을 들어보시고, 그리고 2차 전지랑 제가 어떻게 연관성을 짓고 설명을 드린지 이걸 비교해 보시면 2차 전지를 어떠한 투자 관점으로 투자해야 될지 그런 것도 한번 여러분이 추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실적표를 본다고 하면은 현대미폰 조선 같은 경우는 23년도에 적자였습니다. 삼성중공업을 보면은 23년도에 흑자였어요. 하나오션 같은 경우도 23년도에 적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파동 자체가 어떻게 되죠? 현대미포조선이나 현대중공업은 이런 식으로 와서 이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오션도 똑같죠. 똑같이 이런 식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물론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지만, 그런데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이렇게 똑같이 올라왔는데 안 빠지고 이렇게 치솟고 있거든요. 이 높이의 차이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실적의 차이입니다. 23년도에 실적을 찍은 기업과 안 찍은 기업의 사이클의 차이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걸 떠나서 통합적으로 조선주의 사이클을 논한다고 하면은 연도별로 한번 제가 제시를 해 볼게요. 일단은 처음에 미친 상승이 나왔다가 눌렸다가 그리고 반등을 한번 했다가 쉬었다가 지금 이렇게 가는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맨 처음에 22년도에 올랐고요. 그리고 22년도 말부터 빠졌습니다. 그리고 23년도 초에 잠깐 올랐죠. 그리고 23년도 말에 다시 빠졌습니다. 그리고 24년도에 내내 지금 이제 랠리가 시작이 되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숫자의 차이거든요. 그래서 조선주 같은 경우는 상반기에 수주가 많이 떨어져요.
거의 70% 가량 수주가 나오고 올해 목표치 채우면은 그 다음에는 내년으로 실적을 넘깁니다. 이 수주라는 게 어디서부터 나왔냐면 22년도부터 나왔어요. 그래서 22년도에 조선주 빅사이클 온다. 조선주 수주 쾌거 막 이런 뉴스들이 터졌죠. 기대감을 한껏 실었습니다. 그리고 주가는 바닥에서부터 미친 듯이 올라졌죠. 그러나 22년 하반기부터 23년까지 쭉 내려오기 시작해요. 23년은 왜 내려왔냐? 증시가 거꾸로 갔기 때문입니다. 22년도에는 시장이 안 좋은데 그 와중에 조선주가 적자 늪에 빠져서 허덕이다가 수주를 통해서 올라오고 있는 그런 사이클에 기대감이 실리잖아요. 그러니까는 수급이 몰렸었습니다. 그런데 22년 말부터 이제 시장이 돌아서면서 금리 인상이다 뭐다라는 이슈에서 벗어나면서 2차 전지가 초강세를 보여요. 초강세를 보니까 수급에 또 쏠림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조선주도 내려오는 모습을 한번 보였었죠. 그리고 23년도에 상반기엔 또 뭐가 있었죠? 수주가 생겼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작년에 23년 상반기에 무슨 얘기를 드렸냐면 23년 상반기 이후에 하반기에는 조선주 조심하셔야 된다. 조선주를 하반기는 하지 말으셔야 돼요 라고 얘기 드렸어요. 그러나 24년도부터는요 조선주를 계속 갖고도 된다 했어요. 물론 저희도 한화 오션도 건드렸었고요. 또 한화 엔진 전 HSD 엔진이죠. 그리고 현대 미포 조선도 우리가 매매를 했었습니다. 뭐 지금 다 매도한 상태라서 오늘의 시세를 누리지 못했는데요. 그래도 24년도에는 계속해서 쭉 가지고 갈 수 있다. 이 22년도와의 사이클의 차이가 조금 있는데 이때는 기대감이고요. 지금은 숫자가 나옵니다. 그리고 23년도에는 다소 애매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조선주는 진짜로 이제 슈퍼사이클을 즐기는 시기, 진짜로 무언가 퍼포먼스가 아니라 무언가 증명해내는 시기를 도래하고 있는 거고 22년도에는 기대감으로 오른 거거든요. 그럼 이거를 반대로 2차 전지랑도 그대로 대입을 할 수가 있어요. 보시면 2차 전지도 똑같습니다. 이렇게 한번 우리가 비교를 해볼게요. 23년도에 2차 전지가 미친 상승을 보였습니다. 에코프로를 필두로. 이게 다 뭐였죠? 숫자가 찍히지만 미친 고퍼, 성장주 이런 기대감으로 오른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뭔가요? 캐즘이죠. 캐즘 구간, 성장 정체입니다. 그래서 올라간 동안에 주가가 다시 또 이렇게 내려왔어요. 지금이 24년도예요. 제가 얘기 드린 게 2차 전지가 1차적인 반등은 나올 것이다. 그리고 나서 한 번은 눌릴 것이다. 그 다음에 비로소 미친 상승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줄 수 있는 2차 전지의 상승이 나올 것이다 라고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시기적으로 나눠본다고 하면 이번 달, 이번 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세력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세력들은 뭐 1년, 2년, 최소 5년 사이클 보고 투자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는 거는 지금 1차적인 반등은 나올 수 있다. 무엇으로? 실적 개선세, 캐즘 탈출 이런 걸로 일단 저가 매수에 따른 반등, 상승세는 나올 수 있다는 거죠. 한번. 근데 이 상승세가 작지는 않을 겁니다. 최소 50%에서 뭐 100%씩도 나올 거예요. 그러나 조선주처럼 한 번은 더 꺾일 겁니다. 여기서 뭐 지금만큼까지 내려오진 않을 거예요. 저점을 높이는 흐름. 조선주도 똑같았거든요. 이렇게 한 번 쉬는 흐름이 나오고 그리고 나서 미친 상승을 볼 것이다. 그래서 이런 사이클에 대한 것들을 계속해서 제가 최근 강조를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전지도 개념 자체를 내가 투자의 개념인지 반등, 저점 매수의 개념인지 이거를 구분을 조금 해놓고 매수에 들어가셔야 될 것 같다. 홀딩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지금은 저점에서 나는 이거 잘 매수해서 끝까지 가져가겠다라고 하면은 뭐 몇 년 동안 가져가도 되지만 그게 아니라면 이번에 반등이 한번 나올 거거든요. 코스닥의 반등을 만들려면 2차전지가 갈 수밖에 없어요. 이 반등이 다시 나왔을 때 내려오는 것도 한 번은 생각을 해야 된다. 그리고 나서 비로소 간다. 이게 왜냐하면 여기서 수급 정리라는 게 필요해요. 왜 정리가 필요하냐면 여기서 이미 꼭대기에서 이렇게 떨어졌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물타기 이런 물량들이 올라갈 때는 한 번은 버팁니다. 그런데 이게 이렇게 꼬꾸라져 버리면 여기서 털려요. 그리고 다시 올라올 때도 털립니다. 한 번의 수급 정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냥 날아가는 경우는 없다. 한 번은 크게 꺾일 것이다. 근데 이거 올라오는 거 일단 지금 올라온 게 나오지도 않았는데 큰 그림상 설명을 한번 드리는 게 2차전지에 대한 투자 관점에 대한 것들을 한번 잡아봐 드리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조선주 다시 한번 차트를 크게 본다고 하면은 이제 이해가 좀 됐을 때 현대미포도 이렇게 올랐다가 눌렸다가 여기서 뭐 저점을 깬 게 좀 아이러니한데 그리고 나서 이렇게 땡겼대거든요.
빅사이클이 도래한 다음에 큰 상승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눌러 제끼고 지금 2차전지가 아마 뭐 요런데 아닐까요? 그리고 올랐다가 한 번은 내려찍고 그리고 간다는 개념인 거죠. 이게 현대미포뿐만 아니라 모든 산업이 이래요. 기대감으로 오르고 지금 실적으로 오르고 이게 좀 다르다라는 거. 그래서 삼성중공 같은 경우 이렇게 올라왔다가 실적이 안 꺾이니까 버티고 있는 거죠. 그래 놓고 올라가잖아요. 뭐 2차전지 쪽에서도 이런 종목도 꽤나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알박 관련주 있잖아요. 사마 알미늄이냐 뭐 이런 거. 기대가 엄청나니까 올랐다가 이제 저점 안 깨고 버티고 있는 그런 모습들. 뭐 양극재 관련주 이런 거. 에코프로나 뭐 에코프로 BM이 아마 뭐 요런 데 아닐까요? 요런 데일 텐데 올라왔다가 이제 원래는 조선주가 이렇게 여기서 빠지고 이만큼 올랐다가 이렇게 내렸다가 이렇게 가는 건데 그런 거를 극복하고 있는 것이고, 큰 틀에서는 뭐 현대중공업을 기준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현대미포라던가. 그래서 이런 거 사이클 보면서 2차 전지도 비슷하게 흘러가겠구나. 이런 것들 수급 정리가 한번 생겨야겠구나. 이런 것들 얘기 드려보는 거예요. 그래서 기대감으로 올랐으면 이제는 성장 캐즘이고요. 그리고 이제 재차 반등을 시도할 텐데 뭐 어디까지 올지 모르겠습니다. 반등했다가 이제 수급 정리 한번 하고 그리고 이제 날아가는 그런 그림을 상상하고 있어서 조선주 얘기 나온 김에 한번 2차 전지랑 빗대어서 설명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사이클이라는 게 기대감과 이제 수급 1차 하락 그리고 다시 성장 개선세, 실적 터닝 이런 것도 확인하고 한번 정리하고 그리고 이제 미친 사이클이 나온다. 그래서 2차전지가 아직은 갈 길이 조금 멀습니다. 근데 가격적으로는 뭐 엄청 괜찮을 텐데 기간적으로 우리가 투자가 가능해야 돼가지고 일단은 뭐 여러분 2차전지 가지고 계신 분들 많아가지고 이런 것도 설명 한번 드려봤고요. 이렇게 2차전지가 파동의 박스권을 수렴하는 기간을 만들 때 그때 바이오가 한번 움직여 줄 거예요. 그래서 뭐 바이오 가지고 일단 하다가 또 2차전지도 섞으면서 뭐 반등이라도 먹으면 이게 장난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얘기 들어볼 거고, 뭐 코스닥의 종합지수랑 비교해도 똑같아요. 코스닥도 이러거든요. 이게 수렴의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코스닥도 이거 올라올 때 2차전지가 미쳐서 올라갔잖아요. 이것만 먹어도 대단한데 지금 제가 그런 얘기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는 다 올랐잖아요. 돌아가면서 모든 종목이 올라갔으니까 이게 기대감이죠. 유동성 랠리. 그리고 이제 한번 조정받고 올려놓고 지금 무슨 과정이냐? 수급을 정리하는 과정이다. 여기서 니네 살 줄 알았지? 여기서 물린 사람들 살 줄 알았지? 여기서 버텼어요. 그런데 또 찍어 눌러. 갔다가 또 찍어 눌러. 이러니까 이제 지쳐 떨어져 나가게 만드는. 이제는 진짜 사람들이 뭐 죽는다 뭐 한다 이런 게 아니라 지쳐서 떨어져 나가잖아요. 그 지쳐서 떨어져 나가는 과정을 좀 유도하고 있는 거다. 뭐 이 정도로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의 얘기를 한번 해본다고 하면 엔비디아가 이제 밀렸던 얘기도 한번 해봤고요. 해리스 돌풍이 일단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지율이 나름대로 잘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힐러리 클린턴이라든가 조 바이든 대통령이 밀어주고 있고 오바마 전 대통령도 유세에 가담을 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입니다. 아직까지는 뭐 크게 또렷하게 지진하지 않고 있는데 지지선언을 할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중소형주의 강세죠. 러셀 2000이 어제는 플러스 마감을 했어요. 근데 우리 시장에서 조금 특이한 건 코스닥이 좀 가져야 되는데 일단 계속 코스피만 땡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개인 투자들 지금 계속 소외시키려고 여간이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게 보이고 있어서 또 보면은 시장에 금융 리스크나 악재가 아닌 수급 요인의 움직임이고 또 과열에 대한 조정이 진행되는 미국 시장이기 때문에 우리 시장에서도 슬슬 디커플링 시세가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장초에는 코스닥이 코스피보다는 더 강했습니다. 그런데 뭐 장이 진행이 되면서 일단 코스닥 눌러가지고 뭐 여러분 지치게 만들던지 반대 매매 유도하던지 굉장히 좀 아쉬운 시세를 만들어냈다. 좀 반락하는 종목들이 꽤나 많았거든요. 그러면서 코스피는 더 올려버리는 그냥 진짜 재미없는 시장을 만들어버리는 그런 세력의 움직임이었고요. 그리고 코스닥이 800포인트 이탈을 하면서 투심 위축된 가운데 노란 시그널까지 잡히면서 저점 부분인 것을 암시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보는 거 크게 하락은 보지 않고 있다. 혹시 하락하더라도 반등했다가 눌리는 그런 그림을 다시 한번 얘기를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진짜 아쉬운 건 아까 전에도 얘기 들었지만 코스피와 코스닥 간에 키높이 괴리도 너무 심해요. 일단 연간으로 보면은 그래도 코스피는 플러스권에 있는데 코스닥은 마이너스권에 있거든요. 이토록 억울한 일이 있나. 아무리 대형주가 먼저 간다 그래도 코스닥이 지금 너무 못 가는 것도 맞다. 물론 2차전지나 반도체가 너무 박살난 것도 있지만 그래서 나스닥, 러셀 2000과 같이 오늘은 코스닥에 있어서 반등 시도 좀 보고 싶다라고 했는데 이런 반등 시도가 나오긴 했으나 이내 반락하면서 미미하게 끝나버리는 좀 아쉬운 그런 상황이 났고, 아까 조선주 빗대어서 설명드린 것 같이 2차전지가 우리 시장에서도 저가 매수세 어제 들어왔기 때문에 기대감 가질 수 있는데 또 어제 공통적으로 제가 2차전지 바닥인가요? 2차전지 반등하나요? 이런 얘기 많이 들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거를 매수 관점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거를 확인해서 종합지수 올라가는 걸 추정을 하자. 그러면서 오히려 쉬고 있는
바이오의 비중을 높일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 드렸어요. 2차전지 본다고 하면 반등 관점으로는 뭐 매력 있는 거 맞는데 추세적으로 엄청난 상승 나온다. 그거는 지금 당장은 무리가 있다. 물론 이 반등 폭도 제가 아까 얘기 드린 것 같이 뭐 50%에서 100%까지 나름대로 엄청난 시세 만들 거긴 할 겁니다. 그런데 이거 다시 빠질 거예요. 빠지고 나서 그리고 비로소 갈 거라 가지고 요거를 견딜 수 있을 때, 아니면 여기서 그냥 나는 반등의 관점으로 볼 건지, 이런 것들도 우리가 한번 체크해 본다는 거죠. 근데 일단은 뭐 반등만 나오더라도 그동안 뭐 물타기 막 하신 분들도 그래도 손익가 정도까지는 올라와 줄 것 같아요. 손익가 왔을 때 욕심 부리지 말고 2차전지도 한번 잘라내고 비중 조절을 한번 해놓고 그리고 나서 지켜보면서 대응하는 게 훨씬 맞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한번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시장에 관해서는 제가 보는 상식선에서는 밀릴 만큼 밀렸어요. 그런데 여기서 더 만약에 밀어 제낀다고 하면은 그거는 세력이 작정하고 돈의 힘으로 미는 거기 때문에 코스피가 더 밀릴까요? 코스닥이 더 밀릴까요? 질문 의미 없어요. 제가 보는 상식선에서는 지금 여기까지입니다. 아까 추세 이렇게 코스피 이렇게 보여드린 이 하단 부분에 있고요. 코스닥도 노란 시그널 나오고 지금 5년간의 사이클에서 빅사이클의 하단 부분 나왔습니다. 이제는 가져야 돼요. 제가 보는 건 그래요. 근데 세력이 힘의 논리를 한번 쿡 눌러보겠다고 하면 그건 저는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때부터는 수능의 논리인 거고 이런 것들을 단정 지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냥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끔 힘의 논리에 시장이 밀리기도 한데요. 그 힘에 대한 밀어냄은 또 빠르게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한 건 지금 구간에서부터 빠지는 거는 그래도 빠졌다가 금방 올라오는 구간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막 하루 종일 머물러 있고 막 이런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 이런 것 좀 강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의 사이클을 본다고 하면은 일단은 코스피 같은 경우는 중심선 하단에서는 매수의 관점으로 보는 게 맞겠죠. 또 하단 부분이니까 이거 너무 쫄지 말자. 제가 보는 건 시장이 미쳐서 올라가는 거, 이거 상단 터치까지도 오래 한번 보고 싶습니다. 이거를 만약에 땡겨서 본다고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최소한 3000포인트는 한번 도전하러 가지 않겠어요? 지금 2730인데 여기까지 간다고 하면은 추세선 이어져서 그래도 3000포인트 돌파는 하지 않을까. 최소한 코스피가 10% 이상의 상승. 그런데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조금 비실비실해졌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마냥 긍정적으로만 보기는 다소 어렵지 않을까요? 지금 얘네가 실적을 그래도 다 낼 만큼 내고 있고 또 그런 것도 선반영이 될 만큼 됐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도 이렇게 올랐다 이렇게 눌렸는데 뭐 삼성전자가 올라는 가겠지만 얘네만 올라가는 시장은 이제 조금 쉽지 않을 것 같다. 여기서 거래량 많이 터졌기 때문에 이거 바로 땡기는 건 막상 어렵거든요. 제가 하이닉스 얘기 드린 거 뭐였죠? 1년 정도는 그래도 좀 쉬어야 될 것 같아요, 하이닉스가. 그러다가 이제 26년이 아니라 27년에 대한 기대감으로 오를 것이다. 27년에 이제 신공장이 건설이 되면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생길 거거든요. 그래서 뭐 25년 말,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1년 정도, 내년 하반기부터는 하이닉스가 다시 한번 슈퍼랠리를 만들지 않을까. 지금 뭐 역사적 신고가 찍었는데 그것보다 더 올라갈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게 1년 뒤, 지금 말고. 그럼 그 동안에 누군가 올라가 줘야 되는데 그 누군가가 이제 시장에 1차적인 상승이 나왔으니까 두 번째 주도주가 아마 코스피에서 나타날 것이다. 근데 그게 헬스케어가 될지 아니면 또 2차전지도 같이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일단 반등세만 보여도 50% 100%씩 올라간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상승이 아마 나오지 않을까. 예를 들자면은 조선주로 빗대어 봤을 때 뭐 이런 거겠죠. 아까 전에 비교를 한번 해봐 드렸는데 요런 상승이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1차적으로 미친 상승이 한번 나와줬고 눌렸잖아요. 그러면 이제 2차적인 상승이 나올 텐데 이거 퍼센티지가 작은 게 아니에요. 여기서 저점 부분부터 요만큼만 땡겨봐도 조선주도 50% 올랐거든요. 그럼 하물며 2차전지는 50% 이상은 무조건 오릅니다. 한 50%에서 100%는 그냥 아무리 등치큰 종목도 무난하게 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 한번 이용하면 될 것 같고, 뭐 시간적으로는 이렇게 그렇다 이렇게 눌릴 수 있으니까 이런 것도 우리가 가늠해 보면 될 것이다. 뭐 이런 것들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 계속 얘기 드리고 있지만 여기 이하로 빠지는 거는 조금 언더슈팅 같다. 지금 추세 라인을 제가 그냥 막 지어낸 게 아니라 이거 그래도 정교하게 제가 잡아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애초에 여기 이하 빠진 것도 조금 거슬렸는데 지금 이만큼 빠졌기 때문에 다음 주 월요일날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시작이 어떻게 되든 오늘 미국 시장이 어떻게 되든 코스닥은 조금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다시 한번 이 추세 안으로는 들어와 줘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도 한번 들어볼 것 같고, 뭐 제약업종 특히 종합지수를 한번 끌고 가지 않을까. 오늘 같은 경우도 정가판 보면은 제약업종이 나쁘지 않았거든요. 특히나 알테오젠 같은 경우가 이번 주에 7% 오르고 6% 오르고 그리고 9% 빠졌다가 오늘 또 다시 5% 올랐다가 또 장중에 반락하고 막 이런 뒤죽박죽한 모습을 많이 보였어요. 그러면서 바이오 업종이 그래도 살아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 뭐 이런 바이넥스나 ST팜 이런 종목들, 그리고 뭐 큐력스 바이오시스템도 뭐 그냥 작업치고 있는 것 같고, 네이처셀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런 것도 한번 올라가지고
이제 소형주 쪽으로 힘을 내고 있죠. 퀀타 맥트리스라든가 아니면 뭐 대마 관련해서 화일약품이라든가 뭐 앞타머 사이언스 이런 종목들, 샤페론 이런 종목들 막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가에 있는 중소형 주까지도 이제 바이오 업종의 강세를 보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전반적으로 보면 이렇게 코스닥에서는 제약 업종, 바이오 업종이 좀 강세 보였고 원전이 나중에 조금 올랐고 K뷰티는 제가 힘들다고 했죠. 그리고 로봇이나 AI, 메타버스는 쳐다도 보지 말자. 그리고 게임주나 엔터주 뭐 이런 종목들은 금리 인하가 최소한 5-6번은 진행이 되고 나서 보는 게 맞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유동성이 있어야 돼요, 이 친구들은.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얘기 드려보고, 미디어는 힘듭니다. 미디어 같은 경우는 지금 인건비에 허덕이고 있어요. 근무 시간에 보장이 있거든요. 즉 예전 같은 경우는 막 2박 3일 샜다 3박 4일 샜다 이런데 지금은 거의 드라마가 사전 제작을 합니다. 사전 제작을 하는 이유가 이거 방영 시간을 맞추려면은 밤새고 막 일주일 내내 촬영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게 힘들잖아요. 그래서 지금 사전 촬영을 해서 하루에 정해진 시간만 일해요. 뭐 8시간 아니면 8시간 곱하기 두 팀으로 나눠서 16시간 이런 식으로 촬영을 해서 뭐 작품을 만들어 가거든요. 그럼 당연히 인건비나 또 시간도 들겠죠. 배우들 같은 경우는 이제 한정된 시간 안에 찍어야 되는데 요거 작품 하나에 매달리면 그만큼 시간을 많이 들이는 거잖아요, 살면서. 그래서 이런 인건비의 상승 이런 것들이 부담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또 넷플릭스나 OTT 이런 경쟁사들이 너무 많아져서 그런 것도 수수료까지 하면은 당연히 수익성 악화가 생길 수밖에 없다. 그래서 미디어 쪽은 이제 좀 산업적으로 보기가 매우 만만치 않을 것 같다. 그냥 테마로 뭐 오징어 게임 같이 엮이지 않는 이상. 그리고 반도체 같은 경우가 진짜 너무 못 가가지고 좀 아쉽긴 합니다. 지금 반도체 관련주들 실적 보면은 뭐 하이닉스랑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소부장도 되게 좋거든요. 근데 소부장 관련주는 진짜 그거에 비해서 주가가 진짜 너무 못 가요. 진짜 너무 못 가가지고 일단 하이닉스 실적 발표했는데도 내용을 보면은 범용 반도체라고 하거든요. 랜드라던가 D램에 대한 투자가 아직은 미미해요. 그래서 아직도 HBM 쪽으로 많이 쏠려 있다. 그래서 HBM 관련주는 뭐 다시 한번 살아날지 모르겠는데 일단 반도체 소부장이 다음번에는 기대감이 아니라 진짜 얘네도 실적으로 뭔가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시기가 올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의 미친 상승은 아직 시작이 되지 않았다. 정말 미친 상승 한번 나올 수 있으니까 지금의 힘든 구간 이제 기다리세요라고도 아니거든요. 2분기 어닝 다음 주입니다. 이거 끝나면은 3분기 기대감 붙어요. 이때부터는 우리 시장 갈 거예요. 왜냐면 이익이 받쳐주기 때문에 이런 거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 시장의 투자를 포기하지 마시라. 이런 것 좀 강조해 봐 드리겠습니다. 이차전지가 오늘도 좀 빠졌어요. 그래서 어제 희망 고문했지만 뭐 포스코 퓨처엠이 인조 의견에 대한 재고 막 이런 거 문제 생겨가지고 조금 7.5%까지 빠졌는데 이게 맞나? 아무리 그래도 이게 맞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아쉬운 그런 흐름이었습니다. 나름대로 포스코 퓨처엠은 성장성이 보장이 돼 있거든요. 얘네가 음극재를 거의 독과점을 하고 있고 또 양극재 캐파도 많이 늘리고 있어서 굉장히 다양하게 또 수직 계열화도 잘 돼 있잖아요. 이런 걸 봤을 때 포스코 퓨처엠 밀린 건 조금 저게 맞나 라는 생각이 들긴 한데 어쨌든 어제 오른 거에 대해서 이거 쫓아오면은 오늘처럼 눌려서 물리게 만든다 라는 걸 한번 보여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이차전지 올라가는 게 순탄하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괴롭히면서 올라갈 것이다. 그러나 올라는 갈 거다. 그리고 다시 눌리겠지만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한번 얘기해 봐드리면서 바이오가 역시 이차전지 쉬니까 올라오는 여기서 쉬는 흐름마다 올라오는 모습을 더 강하게 보여줄 거예요. 또 2차전지 올라갈 때는 그냥 미미하게 죽는 건 아니고 버티는 흐름을 보여주면서 바이오는 이런 식으로 간다고 하면 2차전지가 아마도 각도가 이런 식으로 가겠죠. 그래서 나중에는 괴리가 좀 벌어진 이런 현상까지 감당을 한번 하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결국 2차전지가 뭐 엄청나게 가긴 할 겁니다. 그래서 뭐 이 정도로 오늘 정리를 해봐 드리면 될 것 같아요. 특별하게 엄청난 이슈가 있거나 시장에 엄청난 반등 시그널, 뭐 저점 시그널 이런 거는 없습니다. 이제는 세력의 마음이에요. 제가 보는 건 여기까지였습니다. 설마 여기까지 빠질까 했는데 진짜 빠진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반등 기대하고 싶어요. 다음 주에는. 다음 주 이제 월말 윈도우 드레싱도 좀 걸려있고 또 8월달 원래 시장이 안 좋은데 8월 초는 그래도 강세 흐름 보인 적 많거든요. 그래서 8월달에도 너무 뭐 시장이 강세로 추세 만들면서 올라간다 이런 개념보단 8월 초에 반등했다가 8월 말까지 또 쉬었다가 뭐 9월 초에 또 이렇게 올라가다 8월 말이나 이렇게 올라가고 그리고 나서 이제 9월달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보는 건 추석 전으로 조금 시장 안 좋을 걸로 보고 있어서 굉장히 지금 셈법이 어긋났습니다. 7월 달에는 그래도 이거 뚫고서 가줄 줄 알았거든요. 상당히 좀 아쉬운 모습이에요. 여기서 가줬으면 진짜 제가 생각한 거에서 딱 사이클이 맞아 떨어지는데 이게 이번 주까지 쭉쭉쭉 밀려버리는 바람에 조금 저도 주말을 보내면서 분석을 하고 또 다시 한번 전략 수정도 할 건 하고 이러면서 생각을 열어놓고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해볼까 합니다. 네, 저는 오늘 여기까지 마무리를 지어볼까 하고요. 주말 일요일 8시입니다. 내일 모레 8시에 라이브 방송 진행하니까 내일 모레 시간 되시면 라이브 오시면
많은 이야기들 해볼 수 있으니까 그때 만나기로 하시죠.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